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뉴스 정말 많이 보셨습니다. 60대 여성이 현금 2,600만 원 실수로 버렸는데 환경미화원들의 도움으로 1,800만 원을 되찾은 사연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수술비였다고 해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난 2월 24일이었는데요. 네. 세종시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누가 전화를 했느냐.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했는데 아들 병원비로 모아둔 2,600만 원 현금을 쓰레기로 착각해가지고 네. 자동 집화 시설에 버렸다. 이런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즉시 폐기물 집화장에 연락을 해서 이 쓰레기를 반출하지 말아라. 잠깐 예. 이거 스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담당자가 그 60대 여성분과 같이 집화장으로 갔겠죠. 예. 갔는데 거기에 어떤 게 펼쳐져 있었느냐. 컨테이너가 무려 24톤짜리 컨테이너인데 예. 거기에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 그 쓰레기들이 다 압축된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60대 여성이 2,600만 원이 아들 수술비였다라고 했는데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걸 어떻게 찾느냐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예. 그 여성 그 아주머니가 아들 수술비였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컨테이너를 그 일반 공터로 옮겨가지고 네. 그 컨테이너 더미에서 쓰레기 더미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그 1,800만 원 그러니까 2,600만 원에서 800만 원은 못 찾고 예. 1,800만 원만 찾았는데 이 1,800만 원을 찾기까지 그러니까요. 무려 그 걸린 시간이 5시간이나 걸려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저렇게 1,800만 원을 찾아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정말 훈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60대 여성이 이제 그 환경미화원들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작은 사례도 하려고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받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못 찾은 돈이 있어서 미안해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담을 A씨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누구라도 이게 집화장으로 갔다고 이미 전해지면 찾기 힘들 것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해서 집화장에 갔을 때 그 쓰레기 더미를 보고 저 쓰레기 더미를 해체해서 돈을 찾는다는 건 누가 봐도 불가능하게 그렇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연, 그러니까 아들의 병원비라는 사연을 예. 알고 그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의 조그만 산과 같은 이 쓰레기 예. 더미를 다 파헤쳐서 또 찾아주셨는데 뭐 당연히 사례를 하고 싶으셨겠죠. 근데 그마저도 받지 않고 네. 다 못 찾아드린 것을 미안했다 이런 미담입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도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저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현금 지폐를 보면 더러워지고 굉장히 구겨져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나 헌신을 해서 이걸 한 장 한 장 주우셨는지 너무 마음이 와닿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그만큼 뜨거웠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죠. 첫 번째로 예. 이 세종시의 담당자한테도 칭찬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즉각적이고 정확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쓰레기가 반출돼서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한 푼도 못 찾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환경미화원 분들의 노고는 진짜로 깊은 박수를 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 5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5시간 동안에 다른 일도 못하고 이 일만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노고 거기에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찾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특히 요즘 같은 그러한 시국에 있어서 예.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 아침에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이런 소식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요, 금값과 관련된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금값 치솟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 밀수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밀수 수법이 굉장히 교모해지고 있다는데 어떤 수법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 보면 뭐 신체 은닉해서 예. 가져오거나 아니면 수입품 포장에 이제 전자제품 식품 포장소에 같이 넣어서 들어오거나 그랬는데요. 예.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니까 좀 기상천외하더라고요. 네. 커리어 바퀴 모양으로 금을 가공해서 그 바퀴 안에 끼었던 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예. 아. 저런 식으로 바퀴 안에 넣어서 저걸 가지고 여행객들이 나눠서 갖고 오는 방식으로 들어왔고요. 예. 2018년에 아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 우리나라의 예.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매우 높게 형성될 때 이런 밀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네. 이제 그새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저런 방식으로 밀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기상천외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걸 또 적발해내는 것도 참 대단한 기술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이제 금 밀수에 주로 반복되는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떤 유형인가요? 그러니까 금밀수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홍콩 같은 데는 아무래도 예. 우리나라보다 금값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에 가가지고 금을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더 발전된 방법이 뭐가 있냐면 네. 일본 같은 데는 그 세금이 네. 면제가 되거든요. 우리 같은 부가세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반출을 갖다가 한다. 왜냐하면 국내로 직접 밀반입 할 예. 때에는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고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방식이냐면요. 인천공항에 가면은 환승장이 있어요. 그러면 2인 1조가 돼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와가지고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대개 일본인 경우가 예. 많은데 거기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스위치하면서 그 사람한테 금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네. 이런 교묘한 수법들이 많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이 수법도 발각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이 연루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제 운반책을 모집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금을 밀수입하거나 운반하는데 운반책으로 이용이 되거나 도울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관세법에 밀수입죄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본범들 이 밀수입을 기획하고 하려는 전문적으로 하는 이 범인들을 체포하는 예. 데 적용하는 법조인데 여기에 협조하고 모집책으로 가담하는 것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죠.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압수된 물품 상당의 벌금도 처해집니다. 아마 이렇게 모집책을 유인할 때는 여행 상품 등 미끼를 예. 쓰는데 뭐 이런 정도 갖고 무슨 문제가 될까라고 했다가 큰 코 닥치는 일이 생기죠. 이거 밀수입죄 그러니까요. 처벌이 명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고 내가 운반책이 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저런 정황상 네.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밀수행위와 관련돼서 정부를 신고를 한다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그 포상금 관련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밀수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어요. 네. 당근은 뭐냐? 포상금인데 네. 관세청에 밀수 신고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잘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3천만 원, 내부 고발일 경우에는 4,500만 원까지 포상금 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채찍인데요. 네. 이 관세범 처벌법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옛날부터 강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밀수한 사례가 일본 등을 통해 가지고 많았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서 관세범 처벌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런 데 연루되었다가 뜻하지 않게 그렇게 전과자가 되는 그다음에 이제 징역 가거나 아니면 또 그 벌금도 굉장히 세거든요. 예.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